1초 후에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심장에 핏덩어리가 생겼는데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상 발생하는 증상이래요. 어느 정도 대형 교통사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190km로? 네. 왜냐면 드라마가 한 20부 정도 됐는데 한 6, 7부까지는 미리 좀 찍어요. 그 정도가 지나가면 우리끼리 생방송 한다 그러거든요. 찍어서 빨리 서울로 보내주고 근데 완도에서 찍고 충청도에서 찍고 이런데 저 하나 도착 안 하잖아요. 100몇십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출연자들이요. 우리 다 정말 190km로 다녔어요. 안 그러면 못 맞춰요. 생방송을.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뭐 뇌출혈도 있었고 여기 막 몇백 군데 부서져. 그냥 삼성의료원에서는 저를 나중에 그 의사분들을 식당에 우연히 오셔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더라고요. 그냥 죽었다고 이미 제 심장에 있는 그 피 크기보다 작으신 분들도 다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뿜어져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초 후에 근데 그때 죽음 앞에 가잖아요. 한 번에 알아. 제가 여기 써놓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죽음 앞에 가면 우리는 내가 이뤄놓은 뭐 예를 들면 책도 썼다. 뭐 건물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상도 받았고 애도 잘 키워놨고 예를 들면 그걸로 우리는 죽음을 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고 1초 후에 죽는다 하고 중환자실로 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 보이는 거예요. 34년을 내가 끌려다니면서 산 거. 내가 아까 말한 그 걷어내지 못하고 한 길로만. 남들이 말하는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보이고 또 한쪽으로는 그냥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거대로 살았어도 잘 살고 있는 그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잘 삶이 아니에요. 표정 자체가 내가 내 시간을 살고 있는 그게 순식간에 됐습니다. 보여 그냥. 그렇게 살았어도 됐는데 내가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생각 이런 거대로 살았을까? 이걸 왜 몰랐을까? 너무 원통한 거야. 34살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오로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이 직장 그만두면 큰일 날 것 같고 제가 퇴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만 바라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식업의 세상이라든가 작가의 세상, 강사의 세상 아예 뭐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근데 책이라는 게 창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창문 같잖아. 또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완전 난 이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명환아 너 봐봐 요식업의 세상도 있고 네가 책 좋아하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세상도 있고 이 강사의 세상도 있고 창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4차원, 5차원, 6차원도 있었고 심지어 내가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알아냈지만 그전에는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그냥 그게 다였어. 우주가 하나군요. 하나. 인간이 행복하려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게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해외 떠오르고 하다못해 제주도 울릉도 어디 떠오르고 발리를 가서 그러니까 쉬어볼까? 그게 세뇌당한 거야. 아까 워라벨의 라이프. 그러니까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늘 가는 곳 있죠. 내 일터. 일단 첫 번째. 주부라면 내 주방까지도 거기를 먼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잘 벌어져.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으면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인간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지금 일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 또 나를 계속 갈구고 짜증나게 하는 내 직장 상사를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명환아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해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상적으로 생각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발리 그런 데 있죠.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네. 완전 반대네. 이게 돈을 쫓지 말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는 곳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가는데 퇴사하라가 아니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대표님이 이런 계기가 있기 전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개그맨이셨고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돈도 잘 벌고 유명세도 있고 성공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성공이라고 느끼시진 않으셨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300만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계속 달렸죠. 그때 배운 거라고는 젊었을 때 참고 견뎌야 된다? 견디고 뭔가를 이뤄놓으면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온다. 그거가 우리가 말 잘 듣는 일꾼의 첫 번째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 하면서 밤무대를 하루에 4-5군데씩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 홍록기 형, 박명수 형, 조혜련 누나. 제가 0 찍고 출발하거든요. 다 돌고 나면 하루에 한 270km? 하루에? 네. 매일. 안산, 상록수역, 호박. 그 다음에 인천 아라비안 나이트. 그 다음에 의정부고, 한국관. 그 다음에 수원, 터널. 강남으로 들어와서 삼정호텔 뭐. 이야.
아니면 돈텔마마. 그리고 그때요, 운전도요, 진짜 신호 다 어기고, 왜냐면 연예인 쓰는 타이밍이 밤 11시 반부터 새벽 2시? 뭐 요때 딱이에요. 제가 안산에서 인천 갈 때 물어봤어요. 그 주변에 총알택시 하시는 분도, 에이, 내가 15년인데 거기 못 가. 그 15분 만에 우린 갔어요. 15분 만에 안산에서 인천으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박명수 형이 차 좋은 차 사라고. 왜냐면 우리 반부대 하는 사람들은 박으면 안 죽는 차를 사야 된다. 근데 봐봐요. 집을 그때 2개, 3개 막 샀단 말이에요. 그 새로 산 집에서 내가 한 번도 자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고 났어. 그러니까 내가 와 이게 뭐지?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난 오늘 행복할 테야.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자꾸 오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일터를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30대들이 이제 막 일 시작해가지고 커리어 쌓아나가는데 그런 계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밖에 없어요. 데미안에 보면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생각하는 그 목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분들, 제가 대학생분들 한 10년 넘게 가르치고 했어요. 졸업할 때 뭐 준비해?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준비한대. 그럼 그럴 때에 계속 물어야 돼요. 내가 대기업을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공기업을 왜 가려고 하느냐? 진짜 가고 싶은가? 그렇죠. 연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여기 가가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겠는가?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가는 건가?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그러나 일은 아주 간단해. 예를 들면 그런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뭐 비슷한 곳까지 향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여기서 별은 저한테 유재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나방이 별을 향해서 날아가 봐야 못 가죠. 이룰 수도 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방은 그런 따위 시도는 안 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나방이나 우리 인간 외에는 이성과 언어가 우리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없는 거예요.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을 찾는 거야.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게 말 잘 듣는 일꾼으로 교육받아서 그래. 진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건지 계속 물어야 돼. 내가 대기업, 공기업 가고 사장 되고 싶고 50억 건물주 되고 싶고 이게 이 욕망마저도 우리는 욕망마저 세대에 당해요. 그쵸. 16세기 이럴 때 뭐 벨라스케스 등등 뭐 이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때 미녀들의 그림 보면 단백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먹은 영양이 뭔가 풍부한 살집이 있고 정말 하얗고 이런 미녀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미디어죠. 그때 그림이니까. 그쵸. 거기서 계속 보여주니까 남자들이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의 여자를 봐야 사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헐리우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슬렌더라 그러죠. 스키니한. 그러니까 16세기 그때 사람들을 지금 와서 그 스키니한 사람들 보라 하잖아요. 욕망이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욕망마저 우리는 사실 세뇌당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 물어야 돼. 계속 묻고 걷어내야 되고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이래요. 저는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랬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된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로 수출된다는 거는 특히 일본에 수출된 거는 일본은 자기개발서계에서 자기네가 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하시든 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내 방향을 잘 찾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나. 인생의 항로는 큰 배. 왜냐면 이게 아까 내가 사람은 변하는데 우리의 특히 직업이라든가 이게 한 번에 확확 안 바뀌잖아요. 타이타닉호 같은 거야. 빙산을 발견해도 빨리 틀어도 피할 수 없는. 조금씩 내가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는데 나의 그 큰 고명하는 배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항로가 한번 깨닫고 아까 말한 심장이 뒤집어질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은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내 궤도로 오니까 저는 90% 이상 내 궤도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막
아이템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의 5%, 10% 뭐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은 네. 원래 특별한 사람이고 네.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네. 이렇게 된 운명이었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네.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또 그렇죠. 베스트셀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말 잘 듣는 으로 우리가 세뇌당해서 그래. 빨리 머리를 흔들고 아니다. 너도 그래. 한번 변해보자.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명환아.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나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게 그게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집어 던지고 사색을 자꾸 나한테 물어야 돼. 그러면 우리 뇌는 답을 찾으려고 해요. 소위 내가 안 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그 생각이 와닿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 있죠. 저작권, 인세, 로열티.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는 개그맨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대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10년을 넘게 15분 길게는 한 20분짜리까지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본을 직접 쓰시니까. 이런 걸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작이 아니라 내가 20분짜리 썼다 했잖아요. 한 45분, 50분 어린이 뮤지컬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뮤지컬 극작으로 교통사고 난 후에 바로 거기로 방송국으로 복귀 안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극작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정말 돼요. 그리고 내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또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결정 내리고 그 결정을 옳게 만들 수 있다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요즘 경기가 이렇고 뭐 예를 들면 삼겹살집 해요, 스파게티집 해요, 뭐 동네가 어딘데 저 폐업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경기는 언제 좋아지나요? 뭐 폐업해도 옳게 만들 수 있고 계속 장사해도 옳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변해가더라고요. 만들어줘. 제가 만약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러면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뇌를 조작해가지고 내 책을 사게 만드는 그 원리가 아니야. 그 원리가 아니었던 거야. 뭐냐면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래. 미래 일이지만 이미 완료된 걸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 됐다. 그러면 우리 뇌는 상상하고 실제하고를 구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매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외치니까 그걸 너무나 내가 진지하게 외치니까 맞추려 해. 그런데 내가 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했을 때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뇌가 나를 한번 스캔을 해. 얘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역량이 없어. 근데 계속 외치니까 맞춰야 되는 거야. 내 목소리를 말하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니까 내 뇌가 나로 하여금 지금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이런 책들을 더 읽고 싶게끔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방법을 알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는 게 하기 위해서 이 긍정학을 하는 거지. 로또처럼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게 아니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100억 벌었다. 그래 외쳐도 돼. 근데 계속 외치다 보면 본인이 알게 돼요. 과정이 아직 내가 내년에는 일단 10억을 벌었다. 저절로 뭐가 일감이 몰려들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10억짜리로 만들어지게끔 안에서 열정이 불러일으켜져서 자꾸 이런 방송도 보고 싶고 또 책도 읽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외치잖아요. 뇌가 오케이. 다른 능력을 가지게 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반드시 이 순환 과정이에요. 근데 저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10억을 벌었다라고 긍정하거나 하면 저는 갑자기 10억이 뚝 떨어진다. 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난 1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10억을 벌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내가 공상하지 말고 상상하라 1000억 이러면 이제 본인이 알게 돼. 너무 1000억 외치다가 과정 단계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돼. 2025년에는 내가 일단 3억 먼저 벌어야 된다. 내 안에서도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이 긍정학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 읽어봤더니 나는 고명환처럼 하루에 막 300쪽 안 읽어지는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독서력이 하루에 20쪽이니까 그래 20쪽씩 꾸준히 읽자. 근데 이렇게 읽으면 내가 한 3억짜리 된다는 거를 압니다. 이거 알게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제 다니면서 선생님들은 제가 개그맨 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마음속에는 무대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전 삼수를 했거든요. 그 학원 가는 것도 저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예체능반 다녔는데 80명 중에 여학생이 70명이에요. 여자 때문에 알고 저는 그냥 제 외모,
입은 옷 이런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고치고 싶었어요. 진짜 이 성격으로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서점을 막 다니다가 다른 때 같았으면 책 제목이 너무 유치한데 이러고 보지도 않았을 텐데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제목에서 끝났어요. 그냥 우리가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30대 중에도 많으세요. 저도 그랬는데 나는 원래 뭐 기질이 그래서 난 원래 성격이 급해서 이게 마치 본인이 못난 거를 되게 멋있게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가장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변해요. 제목 한순간에 변했어요. 그리고 그 책 읽고 남들의 시선에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책 한 권으로. 지금 30대에 아까 읽어주신 그런 고민은 저도 삼수했으니까 연극영화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극영화 갔더니 뭐야 더 어려워. 개그맨 되면 이제 진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개그맨 방송국 들어갔더니 더 어려워. 심지어 개그맨 되시기 전에 금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KBS도 갔다가 거기 금상 받고 이제는 뭐 그냥 편안하게 돈도 잘 벌어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와 뭐 웬걸 어떤 달에는 프리랜서니까 아이디어가 통과 안 돼갖고 출연 못하면 빵원 번 적도 있어요. 빵원. 수입이 안 들어오는. 네. 그래서 내가 옥션에 지원도 해서 거기 투잡을 그때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덜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좋다. 1등이 좋다. 사장이 좋다. 뭐 건물주 되라. 이런 거 있죠. 이거를 걷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교육제도인데 그때 교육제도의 이념이 말 잘 듣는 일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거든요. 말 잘 듣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한 해라도 일찍 이거를 알아내야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가가지고 깨달으면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는 처절하게 알아내야 돼. 진짜 내가 행복. 그리고 내가 이거 돈 버는 거, 특히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서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내야 돼. 그러려면 내가 50억, 뭐 100억 부자 되면 나는 파이어 하고 은퇴해서 나는 일 안 하고 즐기면서 그냥 살겠다. 그거잖아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우주의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30대 때 특히. 그러니까 워라벨이 워크 밸런스 맞춰라 라이프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막 호텔 같은 데 가고 골프 치고 캠핑 가고 낚시하고 이게 한 단어로 소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러면 워크 일은 지옥인 거구나. 나쁜 거구나. 힘든 거구나. 절대 여러분 30대 여러분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라는 거는 우주에 고양이가 파리가 벌이 나비가 물고기가 감나무 밤나무 민들레가 다 자기들이 사는 그 광합성하고 그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원리는 모든 존재가 유용함이에요. 나와 타 존재 그리고 이 환경에 쓰임. 우주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걸 보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월급만 돈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내 일로 내가 어떤 유용함을 이 지구에 타인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남을 위해서 뭐 할 때 좋아요, 기분이. 하다못해 가족이어도 몰래 내가 요리 안 하는 사람이 가끔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 보고 요리해 놓으면 오늘 몰래 그거 내가 먹으려고 몰래 요리한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치. 가족들 오기 전에 그죠? 기대와 설렘이 사실은 가장 인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지금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 반드시 설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끌려가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 기준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내 일 속에서 어떻게 유용함을 나누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뻔한 것 같지만 진리는 뻔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심장이 지루하고.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게 안 와닿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깨달으면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막 일하는 게 너무 신나. 그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근데 돌아봤더니 통장에 이만큼 돈이 쌓여있어. 이만큼 있어. 그거잖아. 최고지.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30대 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면서 자기한테 물어가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고통, 겪고 있는 거 특히 돈에 대한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정말 해결됩니다. 제가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40, 50대 그리고 평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본인에게 당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